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종목 5가지 알려드리고요. 그 가운데 지금 살 수 있는 가장 좋아 보이는 탑 쪽까지 한 종목 골라드리는 증시 탑5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6월 FOMC 회의 결과 연내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확정 지어주었죠. 이벤트 자체도 끝이 났기 때문에 증시 불확실성이 일단은 거둬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세부적으로 본다면 한 가지 정도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 연말쯤에 장기금리 전망을 기존보다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 얘기인즉슨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죠. 그 표현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금리를 정상화시키겠다. 연준의 노력도 엿보여졌었는데 시장은 크게 환호하진 않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증시가 0.2% 강보합 수준으로 마쳤고 우리 증시도 현재 0.4% 오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일까지 팔았었는데요. FOMC 경계감에 팔았다 이런 분석이 많았지만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팔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장 아직 안 끝났는데요. 어제 거래소에서 현물 기준 1,500억 이상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현재 오전장 아직 창창이 남았는데 1,200억가량 순매도세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이 바람에 오히려 신고가를 내는 그런 상대적으로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의 특징적인 움직임은 제약 바이오가 매우 선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팔고 제약 바이오로의 쏠림 현상은 여전히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신세계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12%대로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종목 5개 골라주실 분이 되겠는데요.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또 뵙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최영동 멘토님이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FOMC 회의 결과가 일단은 나온 시점이기도 한데 종목 5개 먼저 종목명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제이콘텐트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메가박스 인수 이후에 급등했었고요. 한 달 정도 쉬다가 어제부터 살짝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제이콘텐트리. 메가박스 인수하면서 유증하겠다 1,000억대 얘기했었는데 오늘 유증 첫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앞선 프로그램인 출발 증시 와이드에서도 출연하셔서 한올 바이오파마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얘기해 주신 바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추가적인 설명이 더 나올 것 같네요. 세 번째 종목은 비아트론 열처리 장비인데요. 비아트론도 빠른 눌림목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 돌파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 종목은 미래컴퍼니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K맥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주 얘기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하나 그리고 제약 바이오 하나 나머지 세 종목은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개 종목 하나하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탑1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죠. 네, 최영동 멘토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5개 중 첫 번째 종목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영화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 그리고 제이콘텐트리는 뭐 방송 쪽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사업 측면에서 사실 영화 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가운데 메가박스 인수는 호재 중에 호재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급등에 한 달 좀 쉬다가 최근에 좀 다시 가요. 오늘도 예, 유증 첫날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유증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안 좋은 어감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인수는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EPS에 대한 희석 효과로 인해서 유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평가들을 좀 내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이 양날의 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업황이라든지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이 뭐 워낙 또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증 물량은 일단 뭐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영화 산업이 어찌됐든지 간에 점진적인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요새 뭐 CJ/CD 물도 매우 좋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 쪽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제이콘텐트리가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유증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영화 산업에 대한 점진적인 상승세가 진행이 됐을 때 이런 이제 유증 자금이 동사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메가박스에 대한 얘기들은 뭐 다 끝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그 방송 콘텐츠 쪽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제이콘텐트리 하게 되면
JTBC를 빼놓고 그렇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종편이라는 하나의 이제 거대한 방송산업의 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종편이라는 이런 방송사들이 생겼을 때의 우려감들은 상당히 좀 많이 벗겨진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중파에 대한 예능 프로라든지 아니면 여타 프로그램들보다는 종편에 대한 질 높은 콘텐츠들이 상당히 좀 소비가 빨라지고 볼만한 있는. 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JTBC는 사실 뭐 손석희 사장을 또 영입을 함으로써 네. 뭐 보도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능 프로도 마찬가지로 여타 공중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 뭐 쉽게 말해서 탑스타급의 연예인들을 많이 또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또 유재석이라는 또 걸출한 스타가 또 JTBC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예능 프로에 출연을 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중파 못지않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영향력들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갖춰졌고요. 이 인식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계사 JTBC가 생산을 해내고 있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소비들도 그만큼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메가박스 인수와 더불어서 영화 산업에 대한 점진적인 상승세, 그리고 CJ, CGV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국내 영화사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선발 주자로서 뭐 하부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콘텐츠의 질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들도 상당히 좀 많이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J-콘텐트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희석이 됐고 오히려 긍정적인 포인트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사실 메가박스 쪽의 재료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고 방송 쪽에 또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J-콘텐츠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쉬다가 한 2, 3일 전부터 살짝 좀 위쪽으로 방향을 트는 와중에 기관도 한번 세게 샀거든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항상 종목이 조정을 받고 나서는 직전 고점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3,500원대에서 메가박스 인수와 더불어서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J-콘텐츠가 영화 산업에 있어서 뭐 1위 사업자는 아니라는 개념이기 네네.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모멘텀들로 인해서 주가가 일단 1차적인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5일선과 22선에 대한 이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CJ, CGV가 일단은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로 인해서 먼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쇼박스라든지 J-콘텐츠라든지 그리고 여타 중국 시장에서의 콘텐츠를 판매를 하고 있는 엔터 기업들이 차례대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5일선과 22선에 대한 급격한 이제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내주고요. 전일서부터 강한 장대 양봉들을 좀 뽑아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윗꼬리가 안 달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오늘장의 상승폭은 1.39%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소 조금 약한 부분들은 있지만 영화 산업에 있어서 이 종목도 신경 써서 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탑5로 한번 꼽아봤고요. 네, 전고점이라 하면 한 4,600원 아니면 윗꼬리까지 포함해서 전고점 얘기하시는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네, 안전하겠죠. 안전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4,500원대까지는 안전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J-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메가박스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4,500원대를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주봉상에 대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500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도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종목별로 조금 특징적인 종목이 있어서 언급을 잠깐 드리면요. 삼성 서울병원 쪽에서 원격 진료 허용했대요. 일부 쪽은 폐쇄를 했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오늘 뭐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분봉상으로 7, 8% 갑자기 급등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제가 J-콘텐츠리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제약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오늘 엄청나게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날 한올바이오 파마를 주목하자 하셨어요. 오늘 사실은 메디톡스가 신고가 상태에서 두 자릿수 급등을 했고 좀 거래소 쪽에서는 대웅제약의 상승세가 돋보이는데 대웅제약 품에 안긴 피임 인수된 한올바이오팜을 들고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좋아 보인다 하셨었는데. 예, 오늘 뭐 전체적인 탑5의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거의 네. 뭐 중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국가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종목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올파이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기업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대웅제약 쪽에서 이제 30% 지분 인수를 통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계열사 개념 또는 이제 그 큰 기업 안에서의 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매김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단순하게 그러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올 바이오 파마가 생산을 해내고 있는 항생제가 중국 시장의 임상 허가 신청, 그러니까 임상은 거의 끝났고 이제 허가 신청 접수를 좀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제 접수가 허가가 한 7월 말 정도면 결정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뭐 특별한 사항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무난하게 입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올 바이오 파마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신약들을 개발을 해내고 시장에서 안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후에 벌어지고 있는 2차, 3차, 4차 예약돼 있는 신약 바이오들에 대한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제약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모멘텀들이 한올 바이오 파마를 5위선을 깨트리지 않고 추가적인 강세 흐름들,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신약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바이오 종목들, 제약 업종들이 꾸준하게 상승함에도 상승함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는 쪽에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제약바이오가 간다면은 단순히 그냥 뭐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됐다 이렇게만 계산하기는 조금 진짜 무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 주도주로서 그리고 지금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는 이유가 조금씩 더 분명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피인수 대웅제약의 M&A가 되면서 이 재료로 5월 말 6월 초에 한번 3일 연속 상한가를 갔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키워드 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서 한올 바이오 파마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었어요. 탑3 세 번째 종목은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사실 반도체 장비주로도 볼 수 있는 비아트론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패널업체 신규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별히 중국 쪽 디스플레이 패널업체의 투자 아마 수혜가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 언급하시려고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조금 바쁘셔서 못 나오고 계시지만 정재현 멘토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추천해 주셨었던 이 시간 통해서 비아트론이기도 한데 드디어 또 신고가를 내려고 하는 열처리 장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참 오늘자는 마이너스 3.46% 하락세를 좀 보여줌으로써 좀 다소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곤 했지만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국발 모멘텀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울경제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그러니까 오늘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오질 않아서 다소 이 종목에 대해서 실망감을 안 하실 게 아니고 이 비아트론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투자 모멘텀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국내의 장비 업체들에 대한 호재는 아마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5월 달까지 신고가였다가 좀 가파르게 조정이 나와서 이 구간에서 조금 두려움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조정은 상당히 잘 받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16,000원대 5월 18일 날 16,650원의 고점을 찍어내 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피보나치 수율 한 30%에 되돌린 구간을 만들어내 주고요. 60일선 이탈시키지 않고 쉽게 말씀드려서 60일선을 깬다라는 부분들은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60에서는 탄탄한 지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000원과 14,000원대의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고 최근 들어서 외인이라든지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거의 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닥 종목군들에서 외국인들이 사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단발적으로 시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발성 이슈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호전되는 모습들을 많이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많이 연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뭐 단기에 뭐 2분기 실적, 뭐 1분기 실적이 좋아서 매수를 한다라기보단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패널 업체들 속에서 중국의 약진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쪽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이다라고 네.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골든크로스 나와줬고요. 물론 이제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분석상 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 한 2만 원까지도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2012년도 26,000원이었던 네. 주가입니다. 그 이후에 패널업체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죠. 국내에서 투자를 거의 안 하는 그렇습니다. 바람에. 투자 자체가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보다는 오히려 중국발 맞아. 투자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돌파시켰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62선이라고 말씀드렸죠. 13,000원에 대한 지지 확인이 되고요.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상존을 하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예. 직전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선호되지 않는다. 쉽게 말씀드려서 16,000원대가 강하게 돌파가 된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레벨업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럼 보시면 오늘 좋을 것 같아요. 음봉으로 밀리는데 오늘 살까요? 아니면은 직전 고점 돌파되면은 그때 살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5일선 부분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종목군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직전 고점 돌파에 대한 의미보다는 향후 업종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5일선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좀 더 쌀 때 확실하게 업황이 좋아지고 수주가 중국으로부터 몰려오고 있으니까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열 처리 장비를 만드는 기업. 저희가 비아트론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번째 탑4 공개할게요. 최영중 매도가 주목하는 네 번째 오늘 종목 미래컴퍼니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의 영역 자체가 확장되고 있다. 전일 급등했어요. 장 중에 이제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고 나서 27% 올랐고 종가상으로도 17% 급등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모 증권사에서 엄청나게 좋은 리포트 써줬더라고요. 일단은 뭐 저도 그 리포트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조금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좀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중국을 평정한 엣지 그라인더의 최강자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중국이 그동안에는 저가 패널을 생산한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30인치대에서 물론 이제 대면적화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좀 FHD라든지 OLED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따라오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지만 네. 하지만 중국이 무서운 게 어떤 부분이냐면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개발도상국에서 새롭게 이제 신흥 강자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그 네. 격차 자체를 상당히 많이 줄이거든요. 빠르게. 예, 빠르게 줄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격차를 상당히 좀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기술 개발은 뭐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술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장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미래컴퍼니가 생산을 해내고 있는 엣지 그라인더라는 게 평판의 크기를 굉장히 줄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엣지 그라인더니까 뭐 모서리를 좀 깎아주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두께도 줄여주고 모서리도 이제 부드럽게 해주는. 네, 네,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려서 화질이 좋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뭐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중국 쪽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은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네. 되면은 그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동사의 장비에 대한 수요가 요번 투자 모멘텀에서 굉장히 좀 진일보한 그런 이제 매출액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자의 뭐 리포트들도 제가 한번 읽어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문서화돼가지고 읽어보니까 또 느낌이 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컴퍼니가 전일자에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자에도 마찬가지로 3.84%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시장에서 그만큼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예측했던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재밌는 종목이에요. 미래컴퍼니. 잠깐 차트를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예. 차트 보면 아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쑥 올라오고 쉬고 쑥 올라오고 쉬고 뭐 이렇게 예. 장대 양봉 후 뭐 조금만 봉들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이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물량을 매집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업종에 대한 가능성들을 타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가 죽었다가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가 한 죽었다가 두세 달 기다리면 또 하나 뭐가 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런 네.
측면이 상당히 좀 강해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미래컴퍼니 같은 자회사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하지만 어제자의 장대 양봉은 상당히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쉽게 말씀해서 그동안에 장대 양봉을 뽑거나 아니면 거래량을 뽑았던 부분들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키지 못하는 장대 양봉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상한가 30%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이제 급등했던 부분들이 좀 있지만 오늘자의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제자의 장대 양봉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해도 되겠구나라고 네.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봉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이평선대를 뚫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래컴퍼니 얘기 네 번째로 들려드렸습니다. 마지막 디스플레이 관련주 공개합니다. 최영중 멘토가 주목하고 있는 마지막 종목 K-Mac 디스플레이 방막 두께 측정 장비 1위다. 네, 역시 방막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 기업인데 역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이 기업의 기업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6월 들어서 이 종목이 70%가량 급등했거든요. 거의 예, 6월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특별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앞서 어제 말씀 삼성 수주 얘기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가 그만큼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가장 좀 가볍게 움직였던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동사의 상승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K-Mac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기술력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 업체에 대한 물량들도 있겠지만 국내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의 또 시너지 효과도 좀 어느 정도는 반복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K-Mac이라는 종목이 6월달 한 달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지금 있고요. 사기엔 너무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유례 저는- 없이 지금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6월달 들어서 일단은 조정폭을 한 일주일 정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일정 수준 7,0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지상정상 사실은 기술적인 분석상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조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사이드로 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다시 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1.71%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레벨업을 시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직전 고점 재작년도죠. 10월달 주가라고 할 수 있는 13,000원대를 도주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의 이 K-Mac이 지금 구간에서 7,000원에서 11,000원대 돌파가 됐다라고 해서 부담을 갖기보다는 향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과연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양분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중국 시장은 약간은 조금 작은 화면들에 대해서 기술력을 돋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네. 하반기에는 대면적화된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금 호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이콘텐트리 한올바이오팜하고 저 디스플레이 관련주 3인방 비아트론 미래컴퍼니 K-Mac 얘기 들어봤습니다. 탑픽주 하나는요? 예, 탑픽주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한올바이오 파마를 한번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어느 정도 기력적은 설명해 주셨는데 가격만 좀 잡아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빨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5일선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바이오 종목군들이라는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9,380원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9,300원과 9,200원대 쉽게 말씀해서 5일선을 깨지 않고 오늘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격의 중심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9,200원과 9,300원대의 중심 가격 제시해드리고요. 네. 직전 목표가는 사실은 7월달 날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7월 말에 있을 중국 쪽에서의 허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한 15,000원대까지 저는 욕심을 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대까지 어느 정도 그 어느 누구도 밟아보지 못했던 15,000원대 가격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쉽게 말씀해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11,000원대를 찍어내주고 조정을 보여줬던 7,500원입니다. 이 7,500원 자체를 깨버리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손절로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주 한올바이오파마였습니다. 중국 항생제 시장 진출했다는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이 허가가 떨어지는 게 7월 말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7월 말 주시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탑5 종목 분석의 샘플러스 최홍동 멘토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줄줄이 방안을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라다이스, GKL, 외국인 상대로 한 카지노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6%씩 밀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시 탑5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